자, 반갑습니다. 한건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저항의 연결, 두 가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공부하고 얘네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활동지는 여기 있네, 이 활동지죠. 이 활동지는요, 직접 여러분이 오려가지고 입체적으로 이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지거든요. 전압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전류는 그냥 전하량 보존 법칙만 이해한다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동지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여기 학번 써주고, 학번 써주고 여기 이름도 써주세요. 이건 포트폴리오는 아니어서 모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저항의 연결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의 이 세 개 관계를 먼저 공부했잖아요. 그 관계가 사실 이 오hm 법칙이라고 하는 식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hm 법칙부터 먼저 복습을 해야겠죠. 아직 오hm 법칙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된 학생들도 많으니까요. 일단 전류 세기는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저항과는 반비례하고요. 지웠다가 저항과는 반비례하고 전압과는 비례하죠. 그래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은 I는 R분의 V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오hm 법칙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전부 다 통용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I1은 R1분의 V1 요것도 되고 I2는 R2분의 V2 뭐 요거까지 모두 다 오hm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직렬 연결부터 볼게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모두 다 일정하죠. 그래서 이 전체 전류 일반 이제 회로에 흐르고 있는 이 전류의 세기는요, 저항 1을 통과하는 전류 세기와 저항 2를 통과한 전류 세기와 모두 다 같습니다. 왜냐? 직렬 연결의 이 회로 구조를 보면은 이 전자가 이동하는 이 통로가 전부 다 그냥 일직선이죠. 물론 꺾여 있긴 하지만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도 모두 다 일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고리를 통과하는 단면적으로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인데요. 이 고리가 이게 양갈래길로 나누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생겨나거나 어딘가에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쌓여질 수도 없으니까 반드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렬 연결 전압은 또 달라지죠. 전압은 전체 전압이 V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1 그리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합이 전체 전압, 즉 건전지의 전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전원장치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건전지를 좋아합니다. 건전지로 바꾸겠습니다. 건전지의 전압 V. 자, 이번엔 병렬 연결 가볼까요? 병렬 연결은 회로가 나누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자, 직렬과 가장 큰 차이, 모든 차이가 사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직렬은 이 전자가 저항 1을 지났으면 그 전자는 저항 2도 같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병렬 연결에서는 이 전자가 저항 1을 선택했다면 이제 저항 2는 갈 수 없어요. 나누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엄청 큰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처음 가고 있던 이 전자의 개수 10개라고 한다면은 위로 간 애가 5개면 아래로 간 애가 몇 개? 무조건 5개 돼야 된다는 거죠. 위로 간 애가 8개면 아래로 간 애는 2개. 합쳐서 총 10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즉 전류세기도 나누어지기 전 전류세기와 나누어진 애들이 각각 합해버린 거, 각각의 그 전류 합해버리는 거, 그게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합쳐진 다음에 또 똑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I1 더하기 I2입니다. 대신에 병렬 연결에서 전압이 모두 일정하죠. V1과 V2가 모두 일정하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은 요런 이제
전체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들의 합이다. 이런 값이 나옵니다. 직렬 연결일 땐 조금 더 단순하죠. 그냥 합해버리면 되는데 얘네들은 역수의 합이 이 전체 저항의 역수예요. 좀 요걸 좀 잘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이제 보면은 선생님 여기 이게 뒤집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만들면은 이게 요 활동지인데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이 영상은 요거죠, 요거. 요건데 요걸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실선들 있죠. 이 회로의 선 말고 굵은 선 말고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쭉쭉 꺼 있는 실선들이 있을 거예요. 세로로 하나,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5개. 요거는 칼로 잘라줘야 됩니다. 칼로 자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선들은 전부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로에 여기 점선 있고 여기도 점선 있고 요것도 점선, 이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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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 요것도 다 점선이에요. 요거를 다 접어줍니다. 일단 한번 접어주고 여기 밑금 쳐져 있는 부분은 전 풀칠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요쪽 편이 지금 병렬 연결이죠. 이렇게 나란하게 병행해서 가고 있고 얘는 전압이 이게 건전지 지나서 낙하를 2번 하니까 얘는 직렬이에요.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1번 전구든 2번 전구든 그냥 무조건 이 전구에서 이 전체 전압, 여기는 12V인데 12V만큼 이 전압이 다 낙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직렬 연결에서는 12V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전구에서도 저항이라 할게요. 첫 번째 저항에서도 한번 낙하가 가능하고 두 번째 저항에서 또 한번 낙하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해서 이 건전지의 전압만큼 낙하하면 됩니다. 그럼 돌아가서 0 돼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쭉 12만큼 올라가고 낙하, 낙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보면은 여기에서 몇 볼트 낙하고 여기서 몇 볼트 낙하나요? 정확하게 이 저항의 비율로 이 전압이 나눠집니다. 지금 이 저항이 4옴, 2옴이니까 2대1이죠? 그러면은 전압이 2대1로 나눠지는 거예요. 12V를 2대1로 나누면은 8V, 4V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지금 4V, 아래는 지금 위에 8V, 아래 4V 이렇게 낙하하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얘는 각 저항이 전자가 만약에 이 3옴짜리 저항이 3옴짜리 이 전구를 선택했다. 저항을 선택했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무조건 C2를 다 써야 돼요. 왜냐? 여기 낙한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또 낙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더 좋은데 여기 어떻게 나타나져 있냐면요. 일단 직렬 연결 보면은 건전지 모양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스키장이었는데 눈썰매를 타기 위해 2명이 12m로 올라갔대요. 지금은 이제 볼트를 미터로 바꾼 거예요. 높이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한 줄로 눈썰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위아래 썰매장을 지나갈 때 항상 2명이 지나갈 것이다. 그렇죠. 전자가 길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썰매장이 같은 줄에 놓여 있으므로 위쪽 썰매장가 8m라면 아래쪽 썰매장의 높이는 4m가 될 것이다. 합해서 전체 전압, 그러니까 합해서 전체 높이만큼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스키장이 12m인데 8m 떨어졌다가 2m 떨어지면은 지금 아직 빵 안 됐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높이 2m예요. 거기서 또 12, 14, 16 점점 가면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병렬 연결 쪽 한번 볼까요? 병렬은 건전지 모양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눈썰매를 타기 위해 6명이 12m 올라갔대요. 눈썰매를 타는 곳이 2군데야. 슬로프가 2군데예요. 스키장인데. 자, 각각 눈썰매장의 높이는 12m로 같을 거예요. 당연히 같아야죠. 왜냐면 올라간 게 12m인데 스키장 다 내려오면 0m 돼야 되잖아요.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죠? 왼쪽으로 4명 타고 내려갔다면 오른쪽으로 2명 타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합해서 6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딘가 그 사람이 실종됐거나 누가 더 나타난 건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는 어딘가 이제 내가 정체에 있거나 그런 것도 이 회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이제 만들어 봤다면은 정지하고 살짝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항의 직렬 연결값을 각각 구해서 적어보자. 직렬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간단하게 뭐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걸 눕혀가지고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를 하고요. 여기를 V,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저항이 R1이에요. 그러니까 R1이 4ohm이고요. R2가 2ohm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전압 V는 12V예요. 이때 이제 구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죠. 전체 전류 I도 모르고,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류도 모르고요. 두 번째 얘 다 몰라요. 얼마지? 자, 요거를 구해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먼저 쓰고, 문제 푸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좀 제일 전공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전체 전류부터 한번 구해보는, 아니다. 전체 전류 말고 그냥 저항을 바로 전압을 나눠 먹어봅시다. 즉, V는 12V인데요. V1이 얼마일까? V2를 얼마일까? 이거 그냥 바로 그냥 구해보자고요. V1 대 V2는요. R1 대 R2예요. 그렇죠. 저항의 비대로 나눠 먹는다 했잖아요. 왜 그런지 선생님 이거 수식 유도를 해볼까요? 아주 너무 쉬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I1은 R1분의 V1 이고요. 얘는 곧 I2랑 또 같아요. I1과 I2는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R2분의 V2잖아요. 그냥 오메 법칙이잖아요. 오메 법칙은 부분적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R1분의 V1은 R2분의 V2.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로 분자의 비율이 그 분모의 이 비와 똑같아요. 그냥 비례식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이런 비례식에서 이렇게 분수로 바꾸는 거를 배웠을 텐데 뭐 그냥 방향만 거꾸로인 거죠. 수학에서 등호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항의 비가 지금 얼마예요? 2대1이에요. 얘가 2대1. 그럼 얘도 2대1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얘가 8V, 얘는 4V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전체 저항 얘 모르잖아요. 그쵸? 얘 몰라요. 구해보면 되지. 얘를 뭐 여기다 구해볼까요? 전체 저항은 R1 더하기 R2예요.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유도해 줬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굳이 안 할게요. 직접 궁금한 잘 기억 안 나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V는 V1 더하기 V2.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메 법칙.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오메 법칙 만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럼 얘는 몇 옴이죠? 6옴이에요. 두 개 더하면은 6옴. 그럼 전체 전류 얼마인지 나오죠? 전체 전류는 2A죠? 오의 법칙 이용하면 금방 풀리죠, 이거? 그리고 I1 구하면 되죠? R1이 그리고 R2가 2옴이니까 얘는 요걸로 오메 법칙 구해도 2옴 2A 2A인 거 알고 그냥 직렬이니까 I는 I1 그리고 I2 다 똑같다. 요거 그냥 이용해도 되죠. 다 구했네. 그렇죠. 직렬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병렬 한번 볼까요?
자, 병렬은 요런 식이죠. 이렇게. 그리고 위를 R1, 여기를 R2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전체 V, 당연히 이쪽이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V가 12V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있는 걸 R1이라 했으니까 얘를 3ohm이라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항을 우리는 6ohm이라 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구해 볼게요. I는 얼마고, I1은 얼마고, I2는 얼마일까? 전체 V는 12V란 걸 알지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얼마일까? 모른다는 거지, 이걸 아직. R1, R2는 또 R1, R2는 알죠? R1이 3ohm, 얘가 6ohm이에요. 그리고 전체 합성 저항은 또 얼마일까? 뭐 구하는 방법 너무 많지만 뭐부터 구해볼까 이번에? 이번에 그냥 합성 저항 바로 써버릴까요? 합성 저항을? 합성 저항 하면 얘 바로 딱 알고 그러면 오hm 법칙으로 이 전체 전류 알겠죠? 어떤 방법을 쓸까? 합성 저항 한번 스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 저항 병렬일 때 사실 합성 저항 거의 안 쓰지만 자 R1분의 1이 R 전체 저항 R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입니다. 자 얘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에는 2분의 1인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체 저항은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합성 저항이 지금 2분의 1 되면 안 됩니다. 합성 저항의 역수가 2분의 1이니까 합성 저항은 이 전체 저항은 2ohm이에요. 그렇죠? R분의 1이 2분의 1이란 것은 R이 2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ohm의 법칙에 따라서 이 전체 전류가 얼마여야 될까? 6A겠죠. 6A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이 전부 다 12V, 12V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4ohm이고 4A고 얘가 2A다. 이거를 써도 되고 또 하나 스킬이 있어서 스킬을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은 아까 직렬에서는 요런 게 있었잖아요. 병렬에는 이런 게 없을까? 있습니다. I1 대 I2는요? R1분의 1 대 R2분의 1이거든요. 요것도 맞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진짜 맞을까? V1은 I1 곱하기 R1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V2랑 또 똑같대. V2는 얘잖아. I2 곱하기 R2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게 조금 하나의 스킬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I1 곱하기 아니지. 이러면 더 헷갈리지. 얘는 요거죠. R1분의 1분의 1 얘가 R2분의 1 이것에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일부러 선생님이 요꼴로 만든 거예요. 요꼴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 요거 좀 이해 안 가려나? 수학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그죠? 수학 싫어해도 과학 좋아하는 학생 몇 명 있었을 텐데 이걸로 이제 수학이랑 과학은 사실 같은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면 좀 슬픈데 이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거 수학 시간에는 이 과정이 엄청 중요하지만 과학은 어디까지나 수학을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그냥 요것만 알아도 되지. 이것만 알아도 돼. 수학은 우리한테는 도구입니다. 과학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부러 좀 스킬을 써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아는 것부터 이렇게 요거랑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V1은 V2랑 똑같고 얘는 전체 V랑 똑같잖아요. 요거 그냥 다 요거 바로 나오고 요거 나오면은 요거 나오면은 얘랑 얘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얘 나오죠. 오메곱식으로. 또 얘랑 알면 또 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 I1, I2 더하면은 전체 전류 I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전류랑 저항 아니까 전체 저항, 합성 저항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합성 저항 스킬을 안다면은 얘부터 구한 다음에 얘 구하고 이 전체 전류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요걸로 풀어도 된다고. 선생님이 어렵게 푼 거예요, 일부러. 요런 왜냐면은 방금 전에 말했던 방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만들어 보세요.